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빠르게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매출과 함께 시가총액도 역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우수한 종목들만 남는 형국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코스닥 전반적으로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주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M7 관련주 중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애플의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중국의 관군제에서 휴대폰을 3% 이상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주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에 SMR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국내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애플은 관군제 기간 동안이요. 스마트폰 매량이 3%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애플이 뭐 삼성전자보다 더 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애플의 경우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애플이 앞으로 상승을 할 여건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플러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역시 LG그룹 특히 LG 이노텍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차 소프트웨어를 유럽에 도입하는 걸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동차 주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완전 자율 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소매 체인이 뭐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경기 침체, 고용 둔화 이런 이슈 때문에 판매가 작년에 대비해서 둔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아마존만 하더라도 4%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쪽의 매출이 조금 더 강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긍정적이겠죠. 그 이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난 금요일 날 크게 이슈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모험 자본이 투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창투사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창투사에 대한 이슈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쪽에 이번 주에만 일단 한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코스닥에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창투사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큰 이슈,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왔던 이슈가 아무래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안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안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보안 관련주는 12월 달에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요. 따라서 이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실적 구분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인천의 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 단지를 지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 플러스
로봇 관련주는 금리 인하 이슈가 여전히 존재를 하는 동안 로봇 관련주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로봇주 중에서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로봇 관련된 종목들, 뭐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과 함께 그동안 로봇주 안에서도 소외되었던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경우는 M&A 후에 60% 이상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HLB 그룹주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죠. 거기에 코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가 전반적으로 오늘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내일은 또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제가 자세하게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제가 보안주, 로봇주, 그다음에 창투사, 그 외에도 HLB 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실적 종목들을 이렇게 미리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롭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못 받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갖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종목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